안녕하십니까. 해륜 권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10 장엄정토분 그 뒷부분 그 응무소지 생기심 구절 나온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무소지 생기심은 그 해능 6조죠. 6조 스님. 왜 6조냐 하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그 다음에 가섭, 안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쭉 법이 전수가 됐는데 거기 전수가 되고서 처음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는 초조가 되죠. 그 유명한 달마대사. 그 달마대사가 중국의 1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그리고 5조 홍인, 그리고 6조가 바로 지금 이 금강경 이 구절을 듣고서 깨치신 그 해능 대사가 6조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해능 대사 6조 스님이 이제 조계산에서 주로 수양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이 6조 해능 대사의 가풍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계산에서 주로 수행을 하신 그 종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름이 조계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종이고 그 선종의 그 대표적인 경전이 소위경전이 금강경, 그리고 어록은 전등법어. 참고적으로 들어두시고요. 뭐 이런 교학적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6조 해능선사는 이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을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대요. 땔감을 팔아서 이제 하루 이렇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고요.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시장에 땔감 팔러 갔다가 오는 길에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듣습니다. 불웅주색생심, 불웅주 성향 미초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금강경 사구계를 듣고서 해능선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 좋은 글귀는 도대체 어느 책에 있는 글귀입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 스님은 이 책은 금강경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인은 홍인대사의 제자라고 또 알려줬습니다. 해능선사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발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나도 스님처럼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곧장 홍인대사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홍인대사를 만나서 홍인대사가 젊은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물으니 영남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홍인대사가 영남 사람은 불성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사람에겐 남쪽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 어찌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홍인대사는 깜짝 놀라면서 오랑캐가 당돌한 말을 하는구나. 부엌에 가서 방 하나 찢도록 해라 하고 이제 거의 반 승인을 한 거죠. 그렇게 행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홍인대사는 이제 자기 법을 전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각자 공부한 거를 개성우를 지어서 바쳐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수 스님이라고 홍인대사의 법통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공부가 많이 된 스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중 스님들은 한 1000여 명 가까이 있는데도 아예 개성을 갖다 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당연히 그냥 신수 스님이 당연히 6조를 이어받겠거니 이렇게 하고 다 포기한 거죠. 그래서 신수 스님이 그 개성을 지어서 이제 복도에 붙입니다. 신시 보리수 시며 명경대 시시 권불식 물사야 지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때와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이 글귀를 본 홍인대사는 대중들 앞에서
좋은 글이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대중들한테 암송하고 수지 독송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연히 이제 해능선사가 지나다가 그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능 스님은 그 글을 안 배워서 글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일자무식이고 그래가지고 옆에 어린 스님한테 대신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줬더니 해능선사는 자기가 부탁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지은 개송을 불러줄 테니까는 그거를 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린 스님이 그 부탁을 들어줘서 그 해능선사가 개송을 읽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보리라는 나무는 본래 없고 명경이라는 대도 또한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본래 우리는 불성을 다 갖췄다 그랬죠. 본래 실체는 없지만 실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본래 우리는 불성을 가졌다고 했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 구절이 바로 해능선사의 그 진면목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홍인대사가 대중들이 읽고 있는 거를 발견하고 와서는 보시더니 깜짝 놀라서 얼른 지워버립니다. 지우면서 아직 멀었다 그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대중들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왜 그러시지?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홍인대사가 야밤에 밤중에 초저녁쯤이었나봐요. 가서 물어봅니다. 방안은 다 찧었느냐? 그랬더니 해능선사가 방안은 다 찧었으나 키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마치 선문답이죠. 다 찧었냐고 묻는 거는 이제 공부를 마쳤느냐 하고 묻는 거고, 키지를 못했다 그러는 거는 공부는 다 했으나 인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홍인대사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3번 쿵쿵쿵 치고 말없이 가버렸습니다. 그 삼경,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1시 사이라 그래요. 삼경이 이때 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해능선사가 11시경에 이제 홍인대사 방을 찾아갔습니다. 홍인대사는 방가에 맞이하면서 금강경을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읽어줬습니다. 그걸 다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에 법명을 해능이라고 지어주고 인가를 마쳤습니다. 육조 해능선사가 탄생한 거죠. 그 법을 전수하는 의미로 의발도 전해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길로 떠나서 나중에 법을 펼 수 있을 때까지 은신하도록 당부를 했는데, 그 뒤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머문다는 건 어떤 과거 생각에, 과거에 뭐 기분 나빴던 일, 뭐 안 좋았던 일,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과거에 자꾸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생각을 비워라. 잡념을 비워라. 그래야 맑은 본래의 마음, 청정심, 무심, 그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또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죠. 다음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심영대신. 그러니까 크다고 대답은 했지만 큰 게 아닙니다. 큰 거라고 부를 뿐입니다.
A는 A가 아니다. A라고 부를 뿐입니다. 크다고 하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죠. 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아기가 볼 때는 초등학생 형아들 굉장히 큰 거죠. 아기에 비해서는 초등학생 크지만 또 어른에 비해서는 초등학생은 작은 거고, 어떤 크다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지 어느 뭘 하나를 고정적으로 크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도 또 뭐 이 지구에 비하면은 작은 거고, 또 지구도 또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다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래서 크다고 하지만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크다고 하는 데서 좀 목소리가 떨리네요. 이렇게 해서 10 장엄 정토본 불국토를 장엄한다 를 마무리하였습니다.